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2023년 광명시 청소년위원회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3년 경북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9회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사라봉 모충사에서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았으니 운영비를 내라는 건데 지자체마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유지관리비로 각각 1,500여만 원씩을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은 243개 지자체에 36억 원에 이릅니다. 이미 70억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각 800만 원 정도씩 각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줬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령은 부대 비용을 기부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체 재산은 따로 편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금을 아직 정확히 올해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모은 곳은 더욱 부담이 큽니다. 기부 실적에 따라 최고 A등급은 2,87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3억 원을 모은 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최고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거둔 데들은 거둔 것에 따라서 거둘 때 이제 드리는 다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좀 많이 배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 집착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가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2023년 광명시 청소년위원회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명시 청소년위원회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는 청소년이 시의 정책 수립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시장 직속의 청소년위원회 100여 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연령별 7개 소그룹으로 구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정책 제안은 청소년 자전거 여행 사업, 청소년 체육장비 무료 대여 사업 등입니다. 광명시는 29개 정책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를 거쳐 청소년과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선선한 가을밤 전통 한옥 공간을 채우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했던 광흥당 사랑 나눔 콘서트가 마포 광흥당 야외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마포 광흥당 야외 마당에서 사랑 나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사랑 나눔 콘서트는 지역 주민을 초대해 우리 고장에 대한 애양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무료 문화 공연입니다. 마포문화원이 주최 주관한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올리니스트 도은의 연주를 시작으로 낮은 엠자리, 전영록, 서유석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안전하고 품질 좋은 5개 식품을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우수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대구 신미로 대표되는 식품 중 하나인 막창 등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산물 가공품까지 포함됐습니다. 2호로 인증된 제품들은 햇섭 인증과 설립 3년 이상,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품목 제조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 1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5개 기업의 5개 제품이며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제품명으로 인증됨에 따라 2022년 인증된 홍두당을 제외하고
4개 기업이 신규 기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대전시가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대전시가 지난 19일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이장우 대전시장, 이동만 카이스트 부총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우주 분야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등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중소기업의 우주산업 진입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우주 인재가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성인 문해교실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문해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18개 교실의 학습자 및 문해교사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협동 제기차기, 큰 공 굴리기, 신발 던지기 등 운동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한글 골든벨,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군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하반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재 확인은 12일 미탄면, 평창읍 박림면을 시작으로 13일 대화용평 진부 6개소, 16일 용평 봉평 6개소와 17일 대관령 지역 4개소의 현재 확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토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예산은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 미탄면 농촌다운 보건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웰컴센터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통망, 기초 생활 인프라 등 시설이 미비한 탓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농촌다운 보건사업에 선정된 미탄면은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둔제 옛길 정비, 체험장, 웰컴센터 등을 준공하며 다양한 체험 및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이번에 준공된 사업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작년에 수행된 1차 서비스에서는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 왕복 구간을 7개월간 운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자율주행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 구간을 대전 반성역까지 확장하고 차량을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버스로 변경했고 1차 운영 시 수집된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 구간 중 한솔동역을 증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충북 테크노파크는 자율주행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북이 자율주행 실증지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세계 속의 K뷰티 오송에서 만나다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 150여 곳, 국내외 바이어 3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관과 비즈니스관이 마련돼 신제품 홍보와 함께 수출 상담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엑스포 기간 행사장 맞은편 CNV 센터에서는 청주시 미용 경연대회와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개막식에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지사 등 자매결연 지역 해외 인사가 참석했고 공연으로 미니 뮤지컬 갈라쇼, 뷰티 런웨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참여 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관과 마켓관의 부스를 각각 설치해야 했지만 올해 행사부터는 제품 홍보와 판매가 기업관 한 부스에서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박차리가 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위치아 가동 동반 시 보호자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남대는 가족 친화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임산부와 어린이 쉼터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대통령 기념관 별관에 위치한 수유실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남대는 태교 교육과 어린이 리더십 교육 등 임산부와 어린이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도내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는 2023년 경북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관련 기관 임직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총 111마리의 우량 한우가 출품됐고 본 대회를 통해 최종 6개 부문별로 경북 최우수 한우가 선발됐습니다. 그간 경상북도는 우수정란 이식 사업을 시작으로 암소 능력 검정 사업, 한우 개량 번식 단지 육성 등 한우 개량을 위해 노력했으며 경북 지역 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을 가파르게 상승시켰습니다. 경북장애인체육회가 경북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제9회 경북장애인 행복걷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을 비롯해 장애인 및 비장애인 2천여 명이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함께 걷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을 출발해 1관문에서 2관문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걷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북장애인 행복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걷기 대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문경세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내 일을 찾는 첫걸음 2023 포항 취업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만인당에서 내 일을 찾는 첫걸음 2023 포항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와 우량기업 취업 기회를, 지역 기업에는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이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직접 인재 채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모의 면접, 취업 성공자들의 강연, 문화 공연 등 부대 행사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일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향상 결의대회에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올바른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주제로 한 청렴 마인드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를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애꿎은 직원들 구조조정, 또 자산 매각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에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기료 1kW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산자부 장관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 간 입장 차이는 없다며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한전 간에 저는 입장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전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내부 비리도 국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한전에서 적발된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겸직 비리가 88건으로 드러났지만 적발된 직원의 무려 85%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비리자 운영권 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번 적발 시에는 중징계를 내리고 2번 적발되면 파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한전을 신뢰합니다. 김 사장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 수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750억이라고 하지만 아마 거기에는 좀 과다 추정된 광주광역시에만 알코올과 도박, 마약 등에 중독된 사람이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직업재활훈련센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의 바닥을 쳤다는 51살 임태수 씨. 2년 전 중독자 대상의 직업재활훈련센터인 늘품센터를 알게 된 이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도우면서 방역소독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회복 동행자로서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정 방문 가면서 그분들을 조금 위로해주고 제 자신이 단주를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보면 동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인 A씨도 지게차를 운전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술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하나씩 성취해 나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일을 하면서도 매주 수요일만은 시간을 내 늘품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대형면을 따고 지게차를 따서 이렇게 지금 지게차 관련 회사를 지금 일하고 있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어중간하게 중독자 전혀 어중간하게 살았으면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확 무너지니까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 시범 사업으로 문을 연 늘품센터는 알코올과 도박, 마약 등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2021년 20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7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중 12명은 취업에 성공했고 22명은 요양보호시설 등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이수하시거나 전문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바로 구직이나 취업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사회복귀가 어려우신 경우는 전문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되기도 하고요. 지난 2021년 기준 중독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광주에서만 모두 5만 3천여 명으로 알코올 중독이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 중독 순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남도 곳곳이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한평과 화순에선 꽃축제가, 강진에선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리는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곁들어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만을 끼고 70여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생태공원. 4.2km로 이어진 갈대숲길이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함께 걸음으로 해서 이게 이 가을 하늘 좋은 날씨에 몸과 마음이 같이 또 힐링되고. 갈대축제에 들렀다 치매 예방 건강 걷기에 참가하게 된 탐방객들은 갈대숲 데크를 걸으며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걷기 대회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친구가 활동보조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순 고인돌 공원에선 가을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5만 제곱미터에 심어진 국화와 해바라기 등 60만 주의 가을꽃이 찾은 이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꽃밭을 따라 맨발 걷기 코스가 마련되고 조격 등 건강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평 천지도 온통 국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다른 어느 축제에서도 볼 수 없는 대형 국화 조형물에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냅니다. 너무 생각보다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놀랬고, 그다음에 꽃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화뿐만 아니라 핑크뮬리도 많고 코스모스도 많고 많이 돼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품한 국화 작품과 명품 분재가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9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남도 음식과 창작음료 경연대회, 전남시군 음식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세계 미식관과 명인관 등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맛보고 느끼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감귤 농가를 방문해 노지 감귤 수확 현장과 감귤 출하 및 유통 동향을 살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2일 서귀포시 감귤 농가와 서귀포 농협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방문해 극조생 노지 감귤 수확 현장과 감귤 출하 및 유통 동향을 살폈습니다. 먼저 서홍동 감귤원을 방문해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는 농가의 일손을 도우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어 서귀포 농협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찾아 농협 제주본부, 서귀포 농협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주 감귤 품질 관리와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오 지사는 농가의 노력과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들이 제주 감귤의 맛과 품질을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사라봉 모충사에서 제44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를 대표하는 의인 김만덕을 추모하고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덕제를 개최했습니다. 12명의 여성 제관이 봉행한 만덕제는 헌화와 분향, 재래 봉행, 분향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어 제44회 김만덕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봉사 부문의 변명효 씨, 경제인 부문의 문영옥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김만덕상 수상자를 격려하며 김만덕의 나눔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이 자리가 전 세계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던 소 럼피스킨병이 충북 음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내륙으로도 확산하는 조짐이어서 축산 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걸리는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다 구제역과 같이 전파력이 높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돼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